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마치 선전포고나 하듯이 김영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자신의 연희동 자택 앞에서 8분 동안에 걸쳐 발표한 전두환 씨의 오늘 성명 내용을 황용구 기자가 요약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전두환 씨는 당당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세동, 안현태, 허문도, 이원홍 씨 등 5공화국 시절 측근과 강요들이 에워싼 가운데 검찰의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강한 어조로 성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13대 국회의 청문회와 장기간의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12.12, 5.17, 5.18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 바 있고 검찰도 이에 의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사법부가 내릴 조치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저는 수용하고 따를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5.60 등 과거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좌파 운동권의 일관된 주장과 같다며 김 대통령의 역사관을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씨는 현 정부가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던 민정당 등과의 3당 통합을 거쳐 탄생했다며 따라서 전 씨 자신이 범죄자라면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분 동안 당당하게 성명을 읽은 전 씨는 바로 승용차를 타고 50 시절 측근들과 함께 국립묘지로 떠났습니다. MBC 뉴스 황용구입니다. 정권을 무력 찬탈했던 자신의 행동이 당시 위기에 처해 있었던 안보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전두환 씨는 오늘 성명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12.12 쿠데타 때 정작 우리 안보 상황은 바로 전두환 씨에 의해서 아찔할 정도로 위태로웠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성명에서 특별법 제정과 자신들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 극도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강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종결되었던 사안이 최근에 또다시 제기되어 온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79년 12.6 사태 직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작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해왔던 것은 전두환 씨와 반란 가담자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갑자기 사라짐으로써 온 국민이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던 79년 12월 전두환 씨 등은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납치함으로써 전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병력을 함부로 빼돌려 국가의 중추인 중앙청, 국방부, 육본을 무력 점령했습니다. 군권 장악을 위해 국가 안보는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12.12 이후 육참총장, 보안사령관, 인사참모부장 등 군부의 핵심 요직들은 하나회 계열의 정치 군인들이 독차지했고 안보에만 묵묵히 전념하던 야전 군인들은 끊임없는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안보를 책임진 군을 5.18 광주항쟁 진압에 투입함으로써 군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게 했습니다. 총과 대검으로 광주 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이들의 만행은 국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됐고 군 전체가 불신받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뿐만 아니라 정부 발표의 신뢰성을 실추시킴으로써 스스로 안보를 저해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민주화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북한의 위협을 과장했고 평화의 댐 소동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빚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또 자신에게 반대하는 인사들과 학생들을 툭하면 용공좌경으로 몰았고 이번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마저 좌파 음모로 매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박준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로써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검찰 소환에 정면 반발하며 김 대통령을 비난하고 합천으로 떠났던 전두환 씨는 오늘 새벽 검찰 수사관들에게 압송됐습니다.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을 앞둔 마지막 어둠이 짙게 깔려있던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전두환 씨의 생가마을에 검찰 수사관들의 호송차가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57분 마을에 배치된 경찰 천여 명이 미리 통로를 확보해둔 골목길을 지나 구속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 전 씨의 생가 대문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동네 청년 10여 명이 다소 흥분한 상태로 대문을 열어주지 않아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합천경찰서장이 나서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불법 행위는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있은 뒤에야 가까스로 대문이 열렸습니다. 대문을 통과한 검찰 수사관들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전 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법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전 씨 측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 수사관들이 기다리는 사이 합천 읍내에 숙소를 잡고 있던 장세동, 이양호 씨 등 전 씨 측근들이 도착해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여 분이 지난 새벽 6시 34분 검은색 코트에 흰 목도를 한 전 씨가 안채에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입을 꼭 다문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전 씨가 안채에서 내려서자 피의자를 고송할 땐 의뢰 그렇게 하듯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와 팔짱을 꼈고 그러자 전 씨는 다소 불쾌한 듯 검찰 수사관에게 무어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마당을 지나는 짧은 시간 동안 동네 청년들이 큰 소리로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자 전 씨는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굳은 표정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골목길 어귀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 호송차가 가까워지면서 입을 꼭 다문 전 씨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새벽 6시 37분 전 씨를 태운 검찰 호송차가 여전히 짙은 새벽 어둠에 묻혀있던 전 씨 생가마을에서 교도소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송차 뒤로 전 씨를 뒤따라온 동네 청년들이 던지는 짧은 위로의 말은 전 씨의 구속 집행을 지켜보던 이 지역 민주단체 회원들의 진상규명 철저라는 외침 소리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유훈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아침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고향인 경상남도 합천을 떠난 지 꼭 4시간 만이었습니다. 전두환 씨를 태운 승용차는 시속 100km를 넘나들며 그렇게 고속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자신의 후임 대통령 노태우 씨를 구치소로 싣고 갔던 바로 그 차 속에서 전두환 씨는 순간순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학살의 피의자 전두환 씨를 태운 차는 그 속도만큼이나 역사를 숨가쁘게 기록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교도소행은 5.18 광주항쟁의 진상규명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수많은 국민들의 외침을 차라리 허탈하게 만들 만큼 4시간이란 짧은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2.12가 터진 지 16년, 5.18이 일어난 지 15년 반 만의 일이었습니다. 친일파를 가려내자던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의 무력함을 시작으로 과거 총선의 역사가 전무했던 우리 헌정사에 오늘 전두환 씨의 교도소행은 역사의 엄정함을 처음으로 온 국민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있었던 한 시민의 발길질은 국민들의 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12.12와 5.18의 원죄를 안고 따뜻이 보호하고 올바르게 선도한다는 안양교도소 안에서 역사와 법의 단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흥식입니다. 전두환 씨는 또 오늘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총칼의 힘으로 집권하고도 정통성을 운유한 전두환 씨. 50 초기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조헌모 기자입니다. 11.6으로 박정권의 유신 체제가 무너진 이듬해 2월 25일 인천기념관에 처음 자리를 같이 한 새 김씨가 환하게 웃는 이 한 장의 사진은 당시 서울의 봄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그중 누가 정권을 잡건 간에 선거다운 선거를 해보자며 민주정부 수립의 기대에 부풀었지만은 서울의 봄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해 5월 보름 동안은 전국이 시위의 도가니였습니다. 대학생 등 군중들의 요구는 비상계엄 철폐로 집약됐습니다. 그리고 5.17 이미 군권을 장악한 지 오래인 전 씨의 장악하에 있던 내각은 계엄 해제는커녕 계엄 포고령 시포를 통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현 지역 계엄을 전국 비상계엄으로 정한 선포하고 국가의 기강과 사회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북한의 동태 등을 이유로 내건 초헌법적 조치, 아니 명백한 헌법 위반이었지만은 국회까지 군화로 유린하며 기능을 정지시켰고 언론에도 재갈을 물린 지 오래였습니다.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가택연금, 김대중 씨는 내란 음모의 혐의를 씌워 구속, 그리고 김종필 당시 공화당 총재는 부정축제 혐의로 공직을 사퇴시킨 뒤 연행 46일 만에 석방. 그 밖에도 수많은 정치인과 제야 인사, 공직자들이 영어의 몸이 되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전두환 씨 집권의 재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무기력과 자조, 그리고 그때 우리 사회를 풍자하던 싹쓸이라는 말은 그해 5월의 봄을 뺏어간 전두환 씨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MBC 뉴스 조은모입니다. 전두환 씨의 구속으로 결국 우리나라의 군인 출신 대통령 3사람은 모두 불행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80년대 전두환 씨는 대통령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으나 오늘 그 앞에 남은 것은 12.12와 5.18의 수괴라는 이름뿐입니다. 조혼모 기자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움막집 아이로 불리웠던 전두환 씨. 가난을 안고 태어났지만 평범한 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 청년 전두환에게 훗날 영역을 함께 안겨다준 계기는 전쟁통에 나붙었던 한 장의 육사 모집 공고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탓에 육사 시절 4년 동안 소대장 생도 한 번 못 해본 그는 그러나 강인한 육체에 타고난 처세술을 미천으로 주월 백마부대 연대장까지 하며 야전의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의 꽃이라는 1공수여단장으로 별을 달게 된 게 73년 1월. 11.19 합동수사본부장으로 그 위압적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냈을 때만 해도 그는 아직 별 2개의 소장에 불과했습니다. 김재규는 화장실로 피신하는 차 실장에게 재차 쏘려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그 뒤 1년도 채 안 된 어느 날 어느새 사성 장군이 돼 있던 그가 전역할 때 축가장에는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그가 잉태시켰던 5.17, 5.18의 순환과 항쟁에 바로 그해 80년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선 바로 다음 달 11대 대통령 취임식. 영예를 드높이는 박수는 열어냈지만은 돌이켜보면 장충체육관 울타리 안에서의 갈채였다는 게 끝내 그의 불행이었습니다.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는 찬사 아래 동기생 노태우 씨에게 바톤을 물려주어 고맙다는 악수를 받을 때만 해도 그는 국가 원로로서의 편안한 여생을 보장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 영예는 그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로 인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고 큰 무리가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량없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으로 믿어 마지 않던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그해 초겨울 백담사로 유배를 떠나야 하는 업보를 삼켜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된 연희동 칩거 생활. 그렇지만 그가 바깥 나들이만 했다 하면은 번쩍거리는 승용차들의 과시행렬이 뒤따르는 등 사라진 힘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그의 주변을 맴돌자 청산되지 않는 못난 역사라며 뜻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트는 새벽 64년 영역의 세월을 마감하듯 고향 땅에서 급기야는 교도소로 향하는 전두환 씨의 무거운 발길을 보고 사람들은 사필 귀정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조은모입니다.